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쉬셨는지 방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꿋꿋하게 송도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더샵 센트럴파크 2 송도의 대장 단지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71제곱미터, 평형으로 얘기하면 29평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송도 109에는 이런 소형 평형이 굉장히 드물어요. 지난번에도 그린워크 1차에 25평형, 29평형이 있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센트럴파크 2 같은 경우는 아예 84 타입은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42평형, 43평형으로 올라가거든요. 방 2개, 욕실 2개를 갖춘 이 평형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아이가 어린 집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내시기에 좋죠. 주위 환경도 좋고 학원을 도보로 보내기도 좋고 인기 학교 라인 단지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좋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방향 자체가 북동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트럴파크 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이 109의 그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그런 학원가 라인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 가격은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하는데 109에서는 이렇게 평형이 다 크다 보니까 이렇게 중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찾기가 힘든데,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 109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 정도, 원래 조금 더 높긴 한데 평형이 작으니까 한 요 정도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월세는 보증금 3,500에 180만 원 정도 밑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송도 오늘 아파트 모든 단지가 그렇습니다만 월세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센트럴파크 2의 소형 평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풍림아이원 1단지입니다. 송도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단지에 속하긴 하는데, 주변의 생활 환경이 너무 좋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단지에는 수변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동들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어떤 장단점을 가릴 때에는 역시 뷰라는 것과 또 교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데 바로 풍림아이원 1단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한 1,800, 1,900선에서 보시면 되겠고, 인테리어 했던 집들은 4, 5천 이상 더 비싸고요.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그대로인 상태인 집들은 5억 8천에서 한 6억 사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가 기본이긴 한데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주위 생활 환경도 좋고 학교도 좋고 여전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단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역시 물량이 없는데 있으면 보증금 한 5천 이하로 1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더샵 마스터뷰 23-1블럭이 되겠습니다. 마스터뷰는 21, 22, 23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GTX-B의 출발역이 되는 인천대입구역에 가장 가까운 라인이 바로 23-1블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평형은 센2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72제곱미터의 소형 평형이 되겠습니다. 퍼스트파크 라인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마스터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3.3제곱미터당 2,700이 좀 안 되는 가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억 5천에서 8억 사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109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109 라인 같은 경우는 학원과 도보 접근이라는 게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역도 가깝고 또 쇼핑몰이라든가 학교도 바로 근접해 있고요. 이게 조용한 주거단지인데 결국 109로 또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 중에 단점이 살짝 보이는 그런 관계로 전세 가격은 이 309 아파트들이 조금 저렴합니다. 3.3제곱미터당 한 1,200선 정도면 충분히 입주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월세는 전세 가격하고 비슷하나 물량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9에 있는 송도 SK뷰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송도 809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 그 주변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809 단지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 선호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바로
송도 SK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조금 낮게 거래된 것이 있어요. 3.3제곱미터당 한 2,200, 그러니까 7억이 좀 안 되죠. 물론 금매라 하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7억 5천 근방에 되고 있는데 7억도 안 되는 가격은 글쎄요, 아무래도 월세 정도를 끼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 가격도 또 주변에 학교가 붙어 있고 공원도 걸어서 근접거리에 있고 역도 가까운 그런 장점이 제일 많은 809에서는 생활환경이 첫 번째 간다는 그런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다 좋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서 뭐 반전세급으로 거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역시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는 한 150, 160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아파트의 수준은 가격대는 비슷한데 평형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뷰 3룸 오피스텔입니다. 들어간 지 몇 개월이 안 됐죠. 입주 완료가 거의 지난해 말 정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이제 등기를 하고 나서 실제 거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4억 2천 정도, 분양가가 평균 3억 5천에서 4억 5천 정도가 됐었는데 호수뷰가 좋고 이런 라인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분양가가 4억이 안 됐었거든요.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전세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좋지 않았을 때에는 막 2억 초반대까지도 전세 가격이 막 내려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3억 수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2, 3천에서 한 130만 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3룸짜리와 아파트 소형 평형의 비교 따라서 가격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아니 509의 그 더샵 센시티 그 아파트 맞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아요. 아파트가 쭉이고 3개 동이 바로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9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잖아요. 그 가격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 25평형이 가장 많은 그 센시티에서도 또 이 오피스텔은 또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사이 거래가 되는데 주로 뭐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은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생활 환경이 훌륭하고 여러 여건이 좋다 보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또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충분히 3억이 넘어서 거래가 되고 월세 가격 보증금 2, 3천대 역시 130만 원 내외로 충분히 찾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떤 그 아파트의 월세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파트와 함께 건설이 된 오피스텔, 아파텔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시장을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이제 알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KDI에서 2024년도도 이럴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거든요. 올해 성장률은 한 2.2% 정도를 예상했었고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내수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위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반도체 쪽 수출이 잘 되면서 한마디로 내부는 안 좋은데 외부 수출을 통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눈이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주 팽팽하게 나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들을 못하는 것이, 집값이 오른다라는 사람들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뭐 주담대 갈아타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이고 앞으로 그 추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나중에 사야지, 좀 기다렸다 사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전세 살자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르는데 물건이 없어. 결국은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린다는 그런 논리로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낮춰지지도 않고 있고 낮아지려면 아주 멀었다. 무슨 고금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라든가 그런 문제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이미 환경이 다르다. 수도권 니네 서울 그쪽은 좀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들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 절대로 집값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눈입니다. 그럼 제 눈은 어떨까요? 제가 보는 눈은 일단 시장은 약을 먹고 있답니다. 무슨 마약을 했다가 아니고 약을 많이 먹은 정부가 이런저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비아파트를 샀을 때에는 뭐 취득세 뭐 이런 어떤 세금 중과하지 않겠다. 이런 약을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막 먹이고 있는 거죠. 약 먹은 시장인데 이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의 어떤 원인이 되는 금리의 인하 그게 있으면 될 텐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리 아무도 안 내리고 있는데 혼자 먼저 막 내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리거나 많이 내렸다가는 그 후 폭풍이라든가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그때는 어떤 때라도 상관이 없어요. 있는 대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그 상품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곳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정부가 많이 뿌려놓은 많이 먹여놓은 이 약효가 완전히 발효가 돼서 어디가 약효가 좋으네 하는 것을 구분을 하시면 그 지역 위주로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다. 약효가 다 발휘가 되는 금리가 충분히 인하가 되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죠. 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열심히 움직여서 이 구독자 조회수도 더 늘려보고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꼭 다음 주에도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투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